2015년도에 그 아파트 내 작은 도서관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평생학습 마을학교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구도심이다 보니 신도시가 생길 때마다 주민들도 떠나고 그런 이제 아쉬움들이 좀 있는데, 친숙한 이웃들이 함께 마을에서 거리를 만들고 즐기고 체험하면서 함께 우리 마을 살이가 즐겁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게 저희가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연대, 협력, 파트너십 관계에 있는 기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참여하는 사람들이 재미와 흥미와 의미를 갖고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어떤 한글을 하나 배우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분들에게 어떤 존엄한 삶을 만들어 드리는 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어서, 어떤 기술적인 학습보다는 일상에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시흥 시민 여러분, 전국의 평생학습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평생교육, 평생학습, 그리고 평생교육사로서의 실천 현장이었던 이곳 시흥시에서 마지막 포럼의 진행을 맡은 평생학습 공작소 대표 한성근입니다. 예, 박수 많이 쳐주세요. 네, 이번 지역 이슈 포럼 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은 시흥시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평생교육사협회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간 유튜브 채널 시흥 아카데미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많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럼은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오늘 포럼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회와 함께 참석자 소개가 있고요. 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이라는 주제로 지난 9월부터 5회차 학습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그 학습 모임의 결과 발표 있겠고요. 학습 모임 참가자들의 소감을 담은 동영상 시청이 있고, 이어서 학습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제안, 그리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13회 시흥시 평생학습 축제 2021년 전국 평생학습 실천대회 지역 이슈 포럼 두 번째 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참가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학습 모임의 결과 발표를 해주실 시흥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진충호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충호입니다. 네, 짜증나게 목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자, 전문가로 실천 방안을 제안해 주실 강남대학교 중등특수교육학과 김호연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짜증 안 나나요? 너무 귀가 너무 간지럽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어 통역을 담당해 주실 이민호 수어 통역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네, 눈치채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호호호 포럼을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진충호 선생님, 네. 김호연 교수님, 그리고 수어 통역사까지 김민호 수어 통역사님, 이렇게 호호 포럼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즐겁게 한번 포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진충호 팀장님의 그 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 학습 모임 결과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충호 팀장님,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흥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평생교육팀 진충호입니다. 저희 학습 모임은 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이라는 주제로 총 5회에 걸쳐 워크숍과 특강을 통해 학습을 진행했고요. 이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주실까요? 네, 먼저 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을 주제로 선정하게 된 계기는 최근 장애인 평생교육의 정책적인 변화가 눈에 띄게 보였기 때문인데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시행되었고,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근거로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를 시범사업으로 우리 시흥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흥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작년에 마련되어 시행되어 있어서 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이 하나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취지로 다양한 영역에서 함께 학습 모임을 참여해 주셨습니다. 총 7개 기관, 7개 단체에서 7개 기관 및 단체에서 7분의 선생님들과 함께 학습 모임을 진행을 했습니다. 작은자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유진희 선생님이 함께 해주셨고요. 그리고 거모종합사회복지관에서 김한웅 선생님, 시흥챔버 오케스트라에서 이재만 단장님, 그리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제가 있었고요.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정혜선 팀장님이 계셨고, 인재숲 협동조합에서 이정숙 원장님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황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박진현 선생님께서 저희 학습 모임을 참여해 주셨습니다.
학습 모임을 진행하기 앞서서 간략한 조사를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우선 학습에 참여하신 선생님들의 업무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시흥 챔버 오케스트라 이재만 단장님은 장애인 문화예술교육과 향상을 담당하고 계셨고요. 저와 장애인복지관 정혜선 팀장님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고요. 인재수협동조합 이정수 원장님께서는 발달장애인의 진로 프로그램 및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다른 선생님들도 장애인 분야에 종사하고 계시지는 않았지만 다른 대상분들을 위한 평생교육을 담당하고는 계셨습니다. 이렇게 사전 요구조사를 토대로 첫 번째 학습 모임을 갖게 되었는데요. 요구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그리고 학습 모임의 주제를 결정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연관성,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학습 주제와 기간의 설립 목적을 따라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조사 내용도 있었는데요. 먼저 이재만 단장님께서는 장애인을 위한 음악 감상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과 그리고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발달 장애인을 평생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학습 모임에 대한 참여 동기, 기대 등에 대한 조사를 살펴보면요. 네, 유진희 선생님께서는 작은자리 종합사회편 유진희 선생님께서는 노인, 아동, 장애인 등 평생학습 사례 그리고 코로나19로 변화된 평생학습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고모종합사회복지관의 김한호 선생님께서는 평생학습 축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참여를 해주셨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시흥챔버 오케스트라 이재만 단장님께서는 직업능력 교육 분야, 특히 자립추구형 평생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서는 장애인 복지관과 마찬가지로 통합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지 기대를 하고서 이 학습 모임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인재숲 협동조합 이정수 원장님께서는 시흥시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이 학습 모임에 참여를 해주셨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정황종합사회복지관의 박지영 선생님께서는 지역복지 및 평생학습 기관에서 구민들이 학습 모임 내에서 다뤄져 모든 주민들의 평생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사전 요구조사를 토대로 첫 번째 학습 모임을 갖게 되었는데요. 요구조사 결과를 같이 공유하고 학습 모임의 주제를 결정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장애인, 아동, 어르신, 그리고 이주 여성 이 네 가지의 핵심 단어가 추려졌고요. 장애인 평생교육과 이주 여성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마지막까지 고민의 주제였지만 최종적으로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학습 모임의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라도 이 미디어 리터러시와 같은 주제는 저희가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같이 나눴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학습 모임에서는 이 선정된 주제로 앞으로 진행될 컨설팅을 위해서 질문을 만드는 질문 워크숍을 저희가 가졌습니다. 학습 모임의 리더로서 옆에 계신 한승근 대표님께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 핵심 키워드를 미리 준비를 해주셨고요. 이 키워드를 토대로 질문을 빠르게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주요한 핵심 키워드로 저희가 정규 과정 이후에 성인 장애인분들에 대한 고민, 그리고 프로그램으로서의 교육과 그리고 학습의 종류는 어떤 것이 주요한 건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 분야에서의 강사, 직접적인 서비스를 수행하시는 분들은 사실 강사님들이시니까요. 이분들이 어떻게 이 평생교육을 수행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교육과 그리고 학습 방법을 통한 고민, 그리고 지역사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키워드를 제공해 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과 제도와 관련된 키워드도 같이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5가지 분야의 질문을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요. 직업능력,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 양성, 그리고 통합교육, 인식교육,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이렇게 5가지 분야의 질문을 통해서 컨설팅을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컨설팅에는 한국장애인 평생교육연구소 김두영 소장님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먼저 5가지 중 첫 번째로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 양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의 강사의 직무는 무엇이며 그들의 역량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과 시흥대원 지역 기반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는 어떠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 김대영 소장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보다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교육 과목을 따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평생교육을 장애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요. 요가 수업을 예로 들어주셨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가 수업의 강사로 요가를 3년 동안 배운 평생교육 실무자가 하는 것과 장애 이해 교육을 받은 요가 전문 강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것 중에 후자가 더 좋은 방법이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강사는 현재 활동 중이신 평생교육 강사 누구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교육을 받는 대상에 대한 특성은 이해를 하시고 수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시흥다음은 시흥의 평생교육 기반을 잘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차별성을 위해서 통합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장애 인식과 관련된 질문으로 장애인이 차별받고 배제되는 이유는 세상이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설계되기 때문이다. 장애인을 비롯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관점과 인식이 변화하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더불어 인식 개선을 위한 이벤트성 프로그램이 아닌 자연스럽고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인식 개선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일상생활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면서 만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처지가 바뀐다면 이라는 상상을 한번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다수의 장애인과 소수의 비장애인이 되는 세상을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점자 도서만 있는 도서관. 책을 보러 저희가 도서관에 들어갔는데 평소에 볼 수 있던 활자가 아니라 점자로 되어 있다면 읽기가 매우 곤란할 것 같습니다. 도서관에서 활자책이 어디 있는지 안내원에게 물어보려고 하니 수어를 사용하는 안내원이 있다면 익숙하지 않은 언어에 또한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은 시각장애인 분들에게는 매일 겪어야 하는 또 다른 난관 중에 하나인데요. 어려움을 공감하기 위해 저희도 한 끼쯤은 눈을 가리고 식사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모든 일상은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의무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사회적 약자이신 어르신이라든가 임산부를 위해 언제든지 우리가 자리를 마련하는 것과 같이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공간 마련도 의무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통합교육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평생학습 통합교육은 왜 필요한 것인가? 장애인과 함께 학습하기 위한 비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인지, 또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학습 과정들이 장애인을 제외하고 있지 않은데 장애인들이 장애인 복지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이 아닌 이상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이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인가? 통합과정이라는 것이 오히려 차별이 아닐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교수님께서는 통합교육이라는 말 자체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너무 분리되어 있다 보니 사용된 말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서 장애인을 분리해 놓으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의 출발이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일상생활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법을 깨달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를 만들기 위한 민과 간의 역할과 과제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에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준비는 빠를수록 좋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민과 관이 함께 준비하자고 해주셨고요. 광명시와 오산시의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또한 이슈되고 있는 장애인 탈시설화와 맞물려서 평생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선정 목적이 아니라 네트워크 안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주력해야 한다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직업 능력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경기도형 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시흥시에 설립됨을 감안하면 당초 생각하였던 장애인을
사회 일원으로서 그리고 직업인으로서 양성할 수 있는 평생학습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질문자분의 생각이 실현될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라는 질문이 있으셨고요. 아니면 경기도형 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설립되더라도 장애인을 사회 일원으로서 직업인으로서 양성할 수 있는 평생학습 네트워크 시스템의 생각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생각일까요?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지금 전부 설명은 되지 않았지만 이 질문을 해주신 분께서는 이 네트워크를 통한 장애인분들의 그 취업이라든가 직업 능력 향상에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으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취업을 못한 장애인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취업도 좋지만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한 장애인 직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으로 비장애인보다 조금 더 긴 탐색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통상 이 직업을 탐색을 할 때 부모나 교사의 의견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장애인 당사자분의 장점과 관심을 잘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기타 컨설팅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현장에 있어서 저희 평생교육 분야에 계신 분들의 수양이 좀 아직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장애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인식 개선을 통해서 평생교육이 장애인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은 이런 명명, 이름을 붙이는 것 없이 그분들에 대한 필요와 요구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자꾸 계속 교육적인 측면에서만 가르치려고만 하고 학습자들이 불행해하는 것 가르치려고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 학습자들이 불행해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셨는데요. 평생교육이란 늘 우리의 주변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일상이 배움이 되고 삶이 학문이 되는 사회의 그 목적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장애에 대한 인식이 장애에 대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아이러니도 가끔 보신다고 하셨는데요. 이러한 갈등의 극복도 우리가 평생학습으로 풀어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학습하지 않으면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고 하면서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컨설팅을 마치고 네 번째 학습 모임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의 이해 및 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김대용 수사님께서 특강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에서는 저희가 장애의 개념,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의 의미, 그리고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기초단체의 조례라든가 그리고 지원 방향, 한국의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등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공부하고 좋은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의 학습 모임을 통해 얻은 결과는 우선 장애인 평생학습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발달장애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서 장애인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평생학습의 다양한 영역과 다양한 장애 유형을 접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장애 유형별 전문 교육을 만든다든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수업을 참여한다든지 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적용 가능성을 제가 이번 학습 모임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셋째로 시흥시의 뛰어난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통해서 장애인 평생교육의 미래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으로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확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우리가 다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에 대한 이해도 또한 저희가 같이 증진해야 될 것이라고 보았고요. 장애 유형별 교수안도 같이 개발하고 또 개발된 게 있으면 함께 보급하고 공유하고 나누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통합 교육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끝으로 시흥시가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학습 모임을 통해서 저희가 평생교육 분야에서 장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장애인의 평생학습이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의 범위가 또 확대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중요성 또한 같이 증대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흥시의 평생학습의 질적 향상 또한 저희 같이 도모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학습 모임은 이렇게 마무리 지었고요. 네, 그리고 끝으로 저희 시흥시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빨리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전환점 그리고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충호 팀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학습 모임의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우리 진충호 팀장님이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팀장님께 박수 한번 네, 보내드릴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소리만 조금 컸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얘기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팬분들이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어요. 목소리 좋다고. 네,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는데 팬들이 좀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저기 일비로 조금 뿌리고 나왔습니다. 네, 20명 정도가 지금 리플을 작성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학습 모임을 준비하면서 사전에 요구조사, 그 다음에 또 바라시는 것들, 또 질문 워크숍을 통해서 만들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함께 했던 학습 모임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드렸는데요. 이 모임을 통해 여러분들이 무언가 얻어갈 게 없다면 이 모임을 하지 않겠다. 기억나시나요? 네. 네,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도 만들고 또 전문가의 조언도 받으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쨌든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성과가 같이 학습하면서 느낀 것은 이 평생학습 기관의 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 했던 이 근무자들 또 기획자들이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체성을 발견했다라는 게 가장 큰 학습 모임의 성과였던 것 같고요. 그렇게 개인적인 업무와 관련된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또 전체적인 시스템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또 시흥시라는 도시체제에서의 그 장애인 평생 학습의 추진 체계, 전달 체계,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함께 됐고 이 모임을 통해 또 그 이후에도 좀 모임을 가지고 계속 어떤 제안들을 하자 이런 얘기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여튼 학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모이게 하고 실천하게 하는 힘을 가졌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발표 자료의 내용이 너무 좋은데요.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회자하고 그 단어들을 연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념비적인 일을 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팀장님.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말이 두 가지만 저는 같이 들었던 내용을 함께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시흥다움이 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에서 시흥다움이 뭐냐라는 질문에 시흥의 평생교육 기반을 활용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도시든 이거는 다 활용 가능할 거고 그렇게 적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똑같은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눈에 확 들어온 것은 학습하지 않으면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 이 말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거 방송하고 있는 이곳의 이름이 시흥 ABC 행복학습 타운입니다. 이게 지어지게 될 때의 배경이 그래요. 행복도 배워야 한다. 그래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습을 멈춰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내내 기승전결했던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가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다. 이게 오늘 사실은 결론이 되지 않을까도 싶어요. 미리 얘기를 하면서 함께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순서는 우리 학습 모임에 참여했던 학습하시는 분들의 소감들을 쭉 담았거든요. 한번 동영상으로 시청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재숲 협동조합의 이정숙 대표입니다. 이번에 지역 학습포럼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련해서 함께 학습에 참여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학습 기간 동안 두 가지 크게 좋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생교육 강사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관점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통합하여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 특히 장애가 문제가 아니라 장애를 바라보는 잘못된 시선이 문제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비장애인과 함께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고민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느린 학습자들의 진로 탑재에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것인데요. 일반
성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장애인들도 탈시설화와 함께 우리가 생활하기 위해서는 직업을 탐색해야 하는데 누군가의 압력에 의한 직업이 아니라 본인이 좋아하는 것, 또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좋은 도구와 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흥천보 오케스트라 단장 이재만입니다. 저는 이번 장애인 평생학습 모임에서 장애 인식 개선, 평생교육의 방법 등등 학습 모임을 거치면서 장애인의 자아 실현에 대한 생각을 좀 깊게 하게 되었습니다. 시흥시는 평생학습도시로서 17년간 여러 가지 활동을 해오면서 축적된 자원이 있습니다. 그 자원을 활용해서 장애인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수가 없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공유를 했던 점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흥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진충호입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번 학습 모임을 함께 이렇게 참여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평생학습 쪽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큰 관심과 지지를 해주신 적이 사실 손꼽을 정도로 많지는 않은데요. 최근에 시흥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경기도와 함께 평생학습 조례에서도 장애인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발달장애인 지원과 관련된 조례들이 속속들이 만들어지는 걸로 봐서는 이제는 큰 흐름 안에서 저희가 평생교육 안에서도 장애인도 큰 흐름으로 주류로 다가갈 수 있겠구나라는 큰 희망을 갖게 됐고요. 이번 학습 모임에 참여하시는 다양한 분야에 계시는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다양한 서로 다른 분야이기는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서로 다른 다양한 채널의 통찰을 갖고 계시는 걸로 봐서 아직도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런 학습 모임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장애인을 위한 여러 평생학습 네트워크도 만들어내고 그러므로 앞으로 이제 진행될 탈시설화와 맞물려서 평생학습을 통해서 그 장애인의 사회적 안전망을 이렇게 구축하는 것도 큰 아마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로 인해서 앞으로 향후 시흥시도 이제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된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서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련된 밝은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아 매우 기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작은자리 종합사회복지관 유진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이번 학습 모임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유관기관에 계신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었고 장애인 평생학습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부분 그리고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각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동일하게 평생학습에 대한 기회와 경험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안에서의 많은 노력과 활동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일상에서 배움이 지속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범어종합사회복지관 김한웅 사회복지사입니다. 올해 평생학습 축제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의 평생학습, 특히 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에 대하여 시흥시 평생학습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의 담당자 선생님들과 함께 학습하고 생각을 공유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평생학습 통합교육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평생학습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야 하지만 장애를 특별하게 인식함으로 인해서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에 대하여 소극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같은 복지종사자들과 지역 주민들까지도 평생학습에 대한 인식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을 위하여 특별히 배려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누구든지 일상 속에서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역에서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학습 역시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도시에서 이렇게 시흥의 사례를 보고 계신 분들도 모여서 함께 이렇게 학습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더 많이 자기의 정체성, 업무 정체성, 그다음에 기획에 대한 아이디어들도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학습 활동을 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들도 많이 들어보고 했는데요. 오늘은 아주 훌륭하신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예, 강남대학교 중등특수교육학과 우리 김호연 교수님, 예, 우리 실천 방안에 대한 제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교수님, 예,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의 평생교육, 그리고 특히 장애인 평생교육, 근데 이제 지금은 평생교육이라는 말도 옛날 용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학습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이제 평생학습이라는 말로 유네스코의 이 기관명을 좀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 사회자님께서는 평생교육과 학습의 차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평생교육 학습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네. 저는 학습 안에 네. 교육이 있다. 네. 이렇게 생각 들어요. 그래서 네. 배워서 스스로 네.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게 네. 우리의 교육의 목표가 아닌가. 네. 생각이 정말 해석이 굉장히 출중하시고 사실은 처음 듣는 해석인데요. 네. 현장에서 고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걸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어떤 연구에 의하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평생 교육은 어떻게 보면 좀 지식에 조금 초점을 두고 있다면, 평생 학습은 정보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서 이 평생 교육은 이 정보로 가야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평생 학습이 더 맞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평생 학습 안에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일정 부분은 그렇죠. 그리고 본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자조 모임을 통해서 스스로 성장을 해야 되고, 또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발전하고 미래로 지향하고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그러면 이제 금방 얘기 드렸던 것처럼 유네스코도 예전에 평생 교육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평생 학습으로 연구소 명을 바꿨죠. 그래서 라이프롱 러닝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2020년에 평생 학습 미래를 위한 실행 지침을 마련해서 저희한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구 변화, 그리고 이제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죠. 그리고 달라지고 있고요. 과거하고. 그래서 이제 달라지는 미래에 대해서 혼란을 막기 위해서 평생학습이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이런 지침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쪽으로 이제 지향점을 가야 되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방향이 바로 이제 지속 가능성, 그 다음에 이제 회복력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즘에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는 보건이나 복지 분야, 그리고 이제 환경보호, 그 다음에 기후변화에 대한 거, 아직도 남아있는 빈곤과 사회 불평등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평생학습의 장에서도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소외계층에 대한 선별학습의 기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등한 학습이라고 했지만 거기에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 분명히 사각지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소외계층은 선별적으로 더 많은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좀 적극적인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뭐 지하철역 근처에 뭐 이렇게 이런 데다가 이제 뭐 도서관도 만들고, 또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어떤 회사의 회의실이 평생학습 공간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평생학습 도시의 역할들이 이제 많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습 공간을 조성해 줘야 된다. 그리고 학습자가 학습 경로를 탐색할 수 있는 디지털 도구들을 많이 개발하고 또 유치하고 또 이렇게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학습 자원에 대해서 자유롭게 접할 수 있는 공공재로서의 교육이 돼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평생 학습이
그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지금 제가 ABC 행복학습타운이잖아요. 그래서 ABC가 뭔가 하고 제가 한번 봤는데 화장실에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A는 아트고 B는 바이오, 그다음에 C는 컬처드인데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어쩌면 이제 인문 예술학적인 것과 문화가 어떻게 만나서 삶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그 질을 높여준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평생교육을 굉장히 잘 정의해 놓은 ABC라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평생학습을 하고 있는 어떤 기관에 우리가 지원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장을 점검을 하는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질적 변화, 뭐 평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질적 변화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그 유네스코 평생학습 연구소에서 이제 이런 그 지침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 그냥 일반적으로 성인들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이런 식으로 사뭇 낮은 이런 상황들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에서도 이 직업의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게 되면 자연 도태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고요. 아니면 그 속도가 굉장히 더 빨라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일자리가 요즘 많이 줄어든다라고 하고 있지만 반면에 ICT에 관련된 일자리는 구인난에 허덕인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학습한 거, 우리가 교육한 거 이것이 현장에서 바로 접목되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배운 대로 예전에는 우리가 뭐 12년의 어떤 초중등 교육, 그 다음에 대학교까지 교육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미천을 삼아서 우리가 60년을 살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 주기가 너무나 짧아진 거죠. 혹시 그 어느 정도 짧아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미래학자들은 지금 20대의 경우에는 직업을 한 4번 정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미래학자들의 어떤 보고서를 보니까 아니다, 그거보다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봤을 때 평생학습이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규 교육이 아닌 걸로 평생 교육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정의하고 있지만 어쩌면 그것에 대한 경계도 이제 모호해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봅니다. 이제 이거는 사실은 몇 년 전에 나온 이런 결과이긴 한데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전 국토의 평생학습 도시야. 그랬는데 이제 거의 다 됐더라고요.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제가 알아보니까 175개의 평생학습 도시. 그러니까 전국의 지자체가 한 225개. 네. 그 중에서 상당히 이제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또 이제 2020년부터 광명시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 되어 나가고 있는 거라고 이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스마트 헬스케어에 대한 실천과 보급. 이것을 위한 평생학습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아까 이제 인구 변화, 인구의 사회학적 변화를 보면은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중장년층은 오히려 굉장히 폭이 좁아지고 노인과 초고령층은 폭이 넓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어쩌면은 이제 이분들을 돌볼 수 있는 이런 그 중장년층의 그 인구 변화를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변화는 이제 눈에 보이듯 뻔한데 이런 걸 봤을 때 스스로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헬스케어에 대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이러한 것들이 좀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금방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여기 또 나오네요. 평생학습은 행복의 어떤 결과가 아니라 행복의 조건이다. 이거 없이는 평생학습 없이는 행복해지지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제 여기서는 학교 교육과 이제 모호해지는 이런 시점도 오겠지만 지금의 학교 교육은 아무래도 이제 일제히 뭐 이렇게 비슷한 이런 과정들을 가지고 교육 과정에 맞춰서 가르친다고 한다면 이 평생교육, 평생학습은 대상자들 간의 차별화이라는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 언제 필요한 미래의 새로운 뭐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그 다음에 이제 유용성 지금 배운 것들이 향후에 어떤 직업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연결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흥시는 그러면 어떠한 평생교육의 특성들을 갖고 있는가를 봤더니 시흥시는 한국형 지방교육자치 모델을 추구하고 있고 그래서 이 정규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에 가진 인적, 물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모아서 교육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이런 지방교육자치 모델을 추구하고 있는 이런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시흥시의 평생교육 성과라고 해서 제가 이제 관련된 이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4개로 그 큰 축으로 이렇게 발표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아주 좋습니다. 평생학습 마을, 뭐 학습 도시 활성화, 뭐 창의 체험 활동, 학교, 뭐 이런 청년 정책 네트워크. 그다음에 이제 중앙도서관에서는 전자도서관,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이런 것들 굉장히 좋은데 아쉽게도 여기 이 부분에 장애인 평생교육 부분에 대한 성과가 조금 들어갔더라면 하는 좀 그러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장애인 평생교육, 평생학습은 어떠한 협의체가 되어야 되느냐라는 걸 보면은 이제 그런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그 다음에 이제 시도, 장애인 복지 시설, 기관, 뭐 이렇게 여기서 나오는 이제 공단은 장애인 고용공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 이런 그 협의체, 아주 굉장히 굵직굵직한 협의체인데 이러한 협의체가 함께했을 때 가장 큰 시너지를 보일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흥시는 장애인 평생교육 분야의 성과가 어떤 거냐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 팀장님 와 계시는데요. 시흥시는 이 가족지원센터가 거기에 부설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로 해서 이번에 3월에 개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시설 자체가 그 전에는 상당히 낙후되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네, 지금은 네. 너무나도 좋은 환경 속에서 네.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참여해주시는 이용자분들뿐만 아니라 가족분들, 특히 이제 어머님들께서 엄청 좋아하십니다. 환경이 너무 깨끗하고 네. 넓은 곳에서 전보다 훨씬 좋은 수업을 진행할 수 있어서 네, 강사님도 좋아하시고. 네. 그렇죠. 우리가 네. 그 유영준 교수님 이런 강의를 듣다 보면은 이 공간이 사람의 어떤 심리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장애인들 이거나 아니면 누구나 이렇게 아주 질적으로 좋은 정말로 고급진 곳에서 있다 보면 자기 스스로도 자기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런 점에서 더 이렇게 좋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시범 사업으로 이제 선정이 되었다라고 해요. 시흥시가. 그래서 성인 발달 장애인의 학령기 이후 사회 적응 기술 훈련과 평생교육 참여 기회가 확대되었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좀 알아봤다고 한다면 여기서부터는 장애인들에게 알아본 이런 요구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장애인들은 그러면 어떠한 그 평생교육, 평생학습이 되기를 요구하는지 이제 어떻게 보면 장애의 어떤 종류라든지 유형이라든지 아니면 장애 정도라든지 개개인마다 굉장히 차이점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종합을 했을 때 한 1000여 명 정도가 발표한 그러니까 조사한 거를 총 종합을 해보면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이 접근성입니다. 아무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도 우리 근처에 있었으면 좋겠다. 가깝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육교가 있는데 체육관이
그러니까 A 마을에 체육관이 있고 육교 하나 있고 B 마을에는 체육관이 없고요. 그래서 사실 육교 하나만 건너면 체육관으로 올 수 있는데 A랑 B 마을에 체육하는 이런 사람들의 퍼센테이지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교 하나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접근성이 이제 우리 장애인들한테는 더 심각하겠죠. 아무래도 이동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또 누군가가 지원해주지 않으면 이동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일수록 더 근접한 거리에서 다른 분들과 이제 이렇게 통합성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합성도 나와 있지만 세 번째 차별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같이 하되 또 일정 부분은 따로 하면서 그들만의 어떤 이런 니드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요구하고 있는 거를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업이나 취창업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요구는 이거는 이런 내용들 쭉 보다 보면은 이거는 뭐 장애인의 요구인가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거의 비슷한 이런 삶의 질이라든지 생활 속에서 내가 배운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을 또 이제 그 요구하냐면 이런 식으로 강의보다는 활동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참여형 학습 형태의 요구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일반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요구가 많았고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이런 일상생활의 주제들 이런 것들을 좀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방법에서는 아까 참여형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모의 상황으로 뭔가 실습을 해본다거나 지역사회 안에서 현장 실습을 해본다거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일반화가 가능하도록 구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이거는 제가 장애인 개인한테 물어본 이런 요구였고요. 지금 현재 제가 보여드린 요구는 장애인 평생기관에서는 그러면 어떠한 이런 그 평생학습이 됐으면 좋겠는지를 이제 평생교육에 관련돼서 한번 질문을 했었는데 보니까 평생교육으로 되어 있지만 평생학습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자정 모임이라든지 그 학습 안에 어떤 강사를 우리가 섭외를 해서 할 수 있는 학습의 형태로 가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중도 중복 장애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센터에서 지금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더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들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지체 내병변 그런 장애 영역에서는 오늘도 한 3번 정도의 이 탈시설이라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탈시설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좀 더 많이 요구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청각장애 쪽은 당연히 이제 다른 영역들도 많겠지만 노인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 왜냐하면 이용자들이 점점 이제 청각장애 영역에서도 노령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고, 시각장애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시각장애가 됐다 그러면 이제는 너는 그 일을 하지 않고 또 이렇게 뭐 안마사를 하든지 다른 것을 배워서 뭔가 다른 일을 하도록 이런 거를 과거에는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지원 모델로서 본인이 일했던 곳이 어느 곳인지에 따라서 그곳에서 다시 돌아가서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모델의 형태, 이런 걸 하기 위한 이런 평생학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기관의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결과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은 그럼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일반 평생교육과 축은 같이 해야 된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무슨 그 스마트 헬스케어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언택트 시대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뭔가 소통하지 않으면, 예전에는 이런 걸 한다 그러면 여기에 직접 오시기만 하시면 되셨잖아요. 근데 직접 이렇게 유튜브로 들어가야 되고 어쩔 때는 뭐 줌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교육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자기한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에 관련된 이런 교육들이 조금 더 강화가 될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저도 장애인 복지관 2군데를 갔다 왔는데, 장애인 복지관에 AI를 활용한 이런 룸이 따로 다 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직접 뭐 이렇게
뭐 틀어줘, TV 틀어줘, 뭐 진이야 이렇게 물어봐서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도 있었고 박수만 치면 뭐 불이 켜지기도 하고 창문이 열리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래서 인공지능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고 그거를 어떤 교육이나 학습으로 이제 끌어들여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도 평생학습의 어떤 지향점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노인 인구도 지금 이제 무시 못하는 이런 인구의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 노인을 위한 이런 교육의 강화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시간을 제가 잘 맞췄죠? 네, 네. 혹시 이제 그 뒤에 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면 조금 더 구체적인 거, 뭐 제가 또 알고 있는 사례라든지 이런 것과 접근해서 같이 좀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효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쭉 들으셨지만 김효영 교수님 강의 내용을 들으면서도 비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과 장애인을 평생교육이 뭐 따로 있다? 이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다 같은 우리는 이웃이고 또 같은 교육을 같이 받을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이 아닌가, 네, 평생학습이 아닌가. 맞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가장 걸림돌이 사실은 장애가 몰라서 이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인식 개선 교육이 답이다라고 했는데 미국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했어요. 그래서 특수교육이 성과를 잘 못 이룬 이유 중에 하나가 특수교육 예산이 너무 특수교육으로 쓰였다. 그럼 뭐냐? 잘한 거 아니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특수교육 예산이 일반 학생들을 위해서 좀 쓰였어야 됐는데 그 말은 일반 학생들에 대한 장애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포용적이고 또 장애를 이해하는 이런 마음들을 기를 수 있는 걸로 예산이 좀 썼더라면 좋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도 이제 학습 모임 할 때 김대웅 박사님 소개해 주신 동영상에서 어떤 걸 봤냐면 우리나라 뽀뽀뽀 같은 유치원이 매일 아침에 방영이 되는데 거기에 나온 뽀미 언니, 그러니까 유치원 교사가 절단 장애가 있는 분이었어요. 그 아이들과 그 유치원생들과 함께 그 교사로서 절단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함께 자연스럽게 노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다. 네. 정말 그런 관계성이 형성이 되어야 그 진정한 인식 교육으로서 자리를 매기지 않을까. 우리 너무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통합 교육을 하겠다고 모든 곳에서 얘기하지만 장애인들이 오지 못하는 그런 아이러니들이 계속 벌어지는 게 우리들의 그 시선 또 이런 분위기가 바로 그들을 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탈시설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우리 진충호 선생님 탈시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탈시설. 네. 최근에 그 이용자분들 중심으로 해서 좀 크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수년 전부터 시작해서 그 장애인 생활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좀 인권과 관련된 문제들이 왕왕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예방적 차원에서 그런 함께 이렇게 생활하시는 그런 수용시설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배제하고 이제 지역사회에서 나오셔서 비장애인분들과 함께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적인 의미가 담긴 게 이름으로 표현해서 탈시설화라고 이제 이름을 그렇게 붙이긴 했는데요.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의 논의가 좀 더 필요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이 탈시설화를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일부에서는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 중에는 있지만 물론 이제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시설을 나오셔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하시게 될 것 같고 그럴 때 우리 지역사회가 이분들과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는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평생교육이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이 만능은 아닌데 평생교육에 너무 의존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근데 질문에 사전 신청하신 질문을 좀 받아봤는데요. 우리 박성경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장애인만을 위한 최고의 시설이 좋을까요?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근거리 학습이 보장되는 다양한 시설이 좋을까요? 저는 함께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 질문은 제가 지금 채팅창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지금 참여하신 분들이
본인의 생각, 그 탈시설화도 지금 얘기했는데 저는 탈시설화가 어떤 거라고 처음에 들었을 때 생각했냐면 이제 장애인만을 위한 시설을 지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전체 지역 전체가 모두를 위한 시설이 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탈시설화는 세 네. 글자에 그렇군요. 탈시설화 네 글자에 네. 그런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예, 잠깐 그 채팅창에 올라온 글들 보고 교수님 질의 준비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네. 질의가 하나 올라왔어요. 어쨌든 네. 공부라는 분이 네. 아까 강의 자료 중에 보니까 네. 통합성과 차별성은 서로 모순되는 요구가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주셨고요. 네. 그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통합이고 어떤 부분에서 차별인지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잠깐 준비해 주시고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오늘 네. 채팅방에 쭉 글을 주셨는데 마지막 포럼에 대한 기대감들 쭉 앞쪽에 주셨고요. 진충호 팀장님에 대한 응원이 많네요. 네, 역시 지역에 계신 분이라 그런 생각 들고요. 또 학습 모임을 대표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예, 학습하며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적 향상을 도모해 가는데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담당자들의 글들도 또 올라와 있네요. 예, 수어가 함께해서 좋다고 이제 글 올려주셨고요. 예, 질문 언제든지 질문 있으면 질문을 좀 올려주시면 저희가 함께 한번 답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우영 교수님께 지금 채팅창에 올라온 차별화와 통합성에 대한 이야기 한번 요청드려보겠습니다. 네.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정 부분은 이제 장애 정도나 유형 때문에 차별화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도 실명입니다라고 했을 때는 보행훈련이라든지 일상생활이라든지 점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같이 배우거나 이러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또 꼭 그거를 배울 이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당연히 차별적으로 뭔가 접근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요가를 배운다. 내가 무슨 새로운 어떤 강의를 듣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오픈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그 지역 사회에 있는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문했을 때 우리는 이런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 그리고 강사들이 여기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어서 하기가 어렵다라는 이런 그 답변들을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아마 통합에 대한 이런 요구는 어떤 영역의 주제에 따라서 통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특별히 이런 장애의 유형 때문에 배워야 될 어떠한 것들은 당연히 차별적으로 뭔가 선별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별도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역시 대상에 대해서는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좀 접근할 필요가 있고 또 모두를 위한 통합적인 교육도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저희에 들었습니다. 예,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계속 질문에 대한 또 답변 질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 질문자 중에 이미영 선생님이 주신 글이 있는데요. 정신건강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 자아를 위한 생산적 활동, 삶을 살아가는 반복과 동기부여 이런 말을 주셔서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뒤에 장애인의 평생 조력자가 되길 바라봅니다 이런 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초점을 좀 맞춰서 이렇게 장애인을 위해서 뭔가 자기가 일을 해보고 싶다 또는 봉사를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혹시 지금 김우영 교수님도 사실 오시면서 저하고 잠깐 대화를 했는데 교수님으로만 계신 게 아니라 지역에 이제 센터를 맡아서 이렇게 실제적인 현장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 해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조언을 주신다면 어떨지 먼저 교수님 답변해 주시고 우리 진충호 팀장님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조언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인권, 사람에 대한 이런 존중 이런 게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저는 영어를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리스펙트라는 말이잖아요. 리스펙트, 누구를 존중한다라는 말인데 리스펙트는 다시 스펙트, 본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존중한다라는 말은
그 어떤 사람을 다시 한번 본다. 그래서 이 말은 그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지, 또 뭘 힘들어 하는지, 어쩜 뭘 잘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봐주는 것 자체가 존중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자세가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배려하려고 하기보다는 정말로 이렇게 잘 들어주고 잘 이 사람이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뭐 이렇게 잘 봐주고 이런 그런 자세, 이러한 자세로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 학교 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일을 많이 하는데 저는 제일 처음에는 사회복지나 특수교육과 학생들 아니면은 탁구 학생들은 참 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의외로 잘 지켜봐주고 잘 관찰하고 이런 친구들은 정말로 학과나 이런 배운 걸 떠나서 정말로 좋은 봉사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는 관찰 이게 정말로 필요한 어떤 자질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네, 어떤 조언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질문해 주셨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미 뭐 장애인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실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갖추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 더 나아가신다면 이제 조금 관심을 가져주셔서 유형별이라든가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장애인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장애인들이 다니시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시설물, 극장, 영화관, 식당 이런 데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면 장애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설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 편의시설은 잘 구비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점검해 주시고 시에다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봉사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직업으로 활동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이미 소양을 갖추신 분이시라 그 진전 속도가 엄청나게 빠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마음이 벌써 통하면 현장에서는 통한다 이런 얘기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역시 인권에 대한 교육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끼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이 정말 윤택하고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이해, 또 배려, 나눔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되어집니다. 네, 질의를 올려봤는데요. 한 분이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이럴 땐 파인다이닝 식당도 가보고 싶어요. 제가 가보질 않아서 이 단어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파인다이닝. 예, 그리고 떡볶이도 먹고 싶고 이건 압니다. 둘 다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의견이에요. 예, 특수한 시설도 있었으면 좋겠고 함께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네, 아주 우문현답 같은 이야기가 됐네요. 네, 다음 질문 좀 드려볼게요. 정진영 선생님이 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의 구체적인 방향과 실현 가능한 프로그램은 뭔가요? 그랬는데 보통 우리 지금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 자체가 이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뭐 우리는 같은 교육 안에서 함께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다 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묻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토리님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이 정말 장애인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지, 또 장애인이 실제 평생학습을 통해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그 현장의 이야기를 아마 듣고 싶은 것 같아요. 이 토리님은. 그래서 지금 현장에 계신 그 사례 중에 이런 변화와 성장 또는 긍정적인 어떤 모습들이 있으면 한 가지씩만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번엔 진충호 팀장님 먼저 해주시고 교수님이 두 번째로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센터에서 예전에 저희 센터는 그 성인 발달 장애인 분들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정리수납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 한때 한참 붐이 일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가정 내에서 이제 그 정리수납 전문가 선생님께서 오셔서 가정을 깨끗이 정리를 해주시고, 정리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또 요즘은 다들 맞벌이들도 하시고 사회생활들을 워낙 열심히 하셔서 가정 내에서 정리를 할 만한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도 또 전문가로 활동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이 교육을 전문가 교육을 저희 성인 발달장애인 분들에게 한번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 3년 정도 걸쳐서 그 이불 개기, 뭐 양말 제대로 개기, 속옷 개기, 옷 정리, 그리고 책상 정리,
청소하는 방법들을 좀 구체적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나중에 훈련이 어느 정도 되신 이후에는 저희가 아산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전문가로 실제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한 1년 정도로 활동을 했었는데 지역에 계시는 좀 어려우신 이 정리수납 전문가들을 불러서 정리를 하실 수 없으실 정도의 그런 이제 어려우신 분들이 무상으로 이렇게 좀 신청을 해주시면 무상으로 저희 발달장애인 분들이 직접 가셔서 가정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훈련이 되다 보니까 가정 내에서도 이제 자기 물건들은 자기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는 그런 습관들이 생겨서 특히 어머님들이 그렇게 감동하시고 저희 아이가 몇 년 만에 이제 양말을 겠어요라고 이렇게 너무 감사하다고 편지를 주실 때는 저희도 같이 뿌듯해지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양말 잘 개면 와이프한테 칭찬을 받습니다. 아,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그 사실은 아까 이제 기억나는 게 직업을 갖지 못하면 이게 뭐 그게 의미가 없는 거냐라는 그게 이제 계속 남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평생 교육이 지향하는 바이기도 하고 또 아까 인권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이제 근데 우리 이제 중증 우리 발달장애인 친구들 같은 경우 보면은 사실은 참 어떤 뭐 직업하고 연관을 지어서 뭔가를 개발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재미있는 직업을 하나 봤는데요. 그게 뭐냐면 휠 마스터. 그러니까 휠 마스터인데 예를 들면 바퀴를 청소하는 거예요. 우리 그 병원에 가면 모든 게 다 바뀝니다. 침대에도 바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링거 꼽는 거기도 바퀴가 있고 휠체어도 다 바뀌고 왜냐하면 계속 굴러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그런 그 휠을 청소도 하고 또 수리도 하고 이럴 사람으로 휠 마스터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거를 직업 교육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제가 아는 우리 발달장애인 어린아이들이나 친구들도 뭐하고 노는 거 되게 좋아하냐면 자동차 바퀴 이렇게 막 돌리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때는 그거를 뭔가 직업으로 연결시킬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저런 걸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친구들이 저걸 가지고 놀면서 또 공부하면서 이걸로 직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되게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은 이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뭔지 또 그걸로 어떤 직업과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런 것들을 잘 찾아주는 사람들이 좋은 전문가고 또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전문가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우리들의 일과 또 관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그냥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번 포럼 주제도 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 그래서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 저는 제가 아는 한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누구를 위한 뭐 이런 누구를 위한 맞아. 왜 있어야 되냐 이런 단어가 그러니까. 학교 폭력 이런 말 들었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렇게 폭력적인 단어를 막 써도 되나 이런 생각도 막 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언어가 우리에게 주는 폭력성도 되게 많구나 우리에게 이런 생각 듭니다. 어쨌든 자연스러움이 이렇게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어떤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 보면 사실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신 분들보다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훨씬 그 불편함이 크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하시는 경우들을 좀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있을 때 그것에 대한 행복을 좀 느끼기도 해야 되고 또 장애인 분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장들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채팅창에 또 글을 올려주신 분이 있는데요. 장애인을 지지하고 조언해주는 시민 옹호인 활동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복자 선생님 주셨고요. 김견진 선생님은 후자가 더 낫다고 생각됩니다. 예, 후자. 예, 뒤에 아까 질문 던진 것 중에 그 장애인만을 위한 좋은 시설이냐 아니면 다양한 시설이 좋을까요? 이런 거 주셨는데 아마 다양한 시설 쪽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장애인만을 위한 최고의 시설이 된다면 일반인이 비장애인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장애인 비장애인이라는 단어조차도 차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분도 뒤에
단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또 말씀해 주셨네요. 아유,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올려주시면 끝까지 시간 되는 대로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주신 분이 있는데요. 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유형 이렇게 이제 단답형으로 주셨는데, 뭐 오늘 많은 부분 얘기됐던 것 중에 하나지만, 뭐 평생교육이 가지고 있는 비장애인을 위한 뭐 또 장애인을 위한 이런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그것이 답이 아닐까. 뭐 아니면 교수님 얘기해 주시죠. 아니요. 네, 답을 다 말씀해 주시고. 네네.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이제 좀 평생학습 하시는 분들은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하지 마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요즘에 이제 이슈처럼 지자체에서 떠오르고 있는 게 그 평생교육 강사 양성 과정 이런 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많은 강사님들이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는데 강사님들의 참여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 비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 이렇게 강사하시는 강사님들 내 컨텐츠가 장애인에게도 충분히 교육 가능하거든요. 그들의 삶도 챙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강사님들이 그런 역량 강화 교육에 참여하셔서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이 많은 프로그램에 접할 수 있도록 좀 강사님들께 좀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어야 또 배우는 분들이 있고 배우는 분들의 다양한 학습 의욕을 또 채워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강사 인프라 이게 저는 평생교육, 평생학습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강사님들 이 방송 보시고 꼭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 양성 과정에 좀 등록하셔서 받으시고 지역의 많은 장애인분들을 위해 가르침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우리 정리하는 멘트 부탁을 좀 드릴 텐데요. 우리 진중호 선생님 오늘 어떠셨는지 또 못한 말씀 있으시면 마음 놓고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하고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네. 뭐 다른 건 아니고 아까 그 영상 마지막에 제 이제 학습자분들 나오셔갖고 이야기 나누셨을 때 제 배가 유독 그렇게 많이 좀 부각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네. 그리고 같이 이렇게 해주셔서 저는 진짜 아까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장애인 분야를 평생학습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같이 나누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앞으로도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 이번에 그 축제의 주제가 거대한 전환이지 않습니까?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 유형들과 함께 그리고 장애인이 평생교육 쪽에서의 큰 변화를 아마 겪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장 좋은 주제가 부합하는 주제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네, 어느 장애인이 중증 장애인이 외국 여행을 했는데 굉장히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가 좋았냐, 뭐 이렇게 어디 갔는데 그렇게 좋았냐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 나는 시선이 느껴지지 않아서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쳐다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안쓰러워하지도 마시고요. 또 그거를 그 마음을 왜 다 표현하시는지도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 1, 지나가는 사람 2 이런 사람으로 우리 장애인을 봐주시고요. 또 우리 장애인들도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또 이런 말이 있대요. 남의 흉은 사흘이다. 이런 얘기 있대요.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사흘 지나면 아무도 신경 안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냥 사흘도 진짜 큰 거, 3초?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시선에 너무 신경도 쓰지 마시고 또 비장애인 분들은 너무 쳐다보지 마시고 또 이런 걸로 해서 장애인들이 누구나 편하게 우리 근처에 있는 평생학습 시설에서 와서 편하게 수업받고 같이 느끼고 즐거워하는 이런 시흥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할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말 때문에 너무 의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그 말씀하시는데 우리 진충호 선생님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네. 3일이면 잊혀지겠죠. 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요청 사항이 있는데요.
유튜브 대화창에 보시면 마지막 포럼 어떠셨나요? 만족도, 의견 이렇게 사이트 들어가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이디어 공모전이 준비돼 있대요. 그래, 오늘 이 장애인 평생학습에 대한 내용을 보시고 내 생활 내일 혹은 또 내가 속한 조직이나 도시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 주시면 아마 푸짐한 보상이 인센티브가 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튜브 설명창에 아이디어 공모 링크 해서 참여해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네, 진충호 선생님이 대전환의 시대를 얘기했는데요. 사람들이 대전환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시대 또 위드 코로나 시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저는 이제 내년이면 대선 또 지방자치 선거도 있습니다. 어쨌든 무엇인가 변화되고 또 전환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분명한데요. 이 시대에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평생 학습을 위해서 지금 100만인 서면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창에 주소 하나 띄워드릴 테니까요. 누구나 평생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 행복한 세상에 대한 꿈을 우리가 함께 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13회 시흥시 평생학습 축제 2021년 전국 평생학습 실천대회 평생학습 거대한 전환 행사의 마지막 날인 오늘 마지막 포럼으로 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의 역할을 살펴본 것은 대단히 뜻깊은 일이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그 3명의 호호호 선생님, 예, 진충호 선생님, 김호영 교수님, 그리고 우리 임민호 통역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통역사님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손 한번 흔들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이라는 주제로 함께한 지역 이슈 포럼 2번째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